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지금 현재 날씨는요 굉장히 서울의 경우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꼭 가을 같은데요. 지금 밖에 온도가 보니까 한 25도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는데 일단 날씨 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조선일보 이 온라인판에 나온 뉴스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귀하게 읽어보시는 이 분석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이 중국 얘기하면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중국에 대한 이 경계의식이 상당히 세다. 이 비호감도가 엄청 높아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서 한번 이 분석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물론 뭐 우리 한국에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보도 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대만, 일본, 거의 전 세계적인 중국의 이 스파이 활동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들은 당연히 이 방첩 활동 차원에서 이 정보기관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있지만은 입법 조치를 통해서까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우려스러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이 글을 쓴 기자는요, 이 송의달 에디터인데요. 이 조선비즈의 CEO까지 했고, 이 홍콩 특파원도 했고요. 이 중국과 관련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심도 깊은 분석 기사를 많이 쓰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 쓴 여러 가지 자료와 보도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로만 따져도 거의 20여 페이지 정도가 될 정도로 방대한 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과연 우리 한국에 침투해 있는 중국의 스파이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이 혼자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각자 지켜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우선 이 외국의 정보기관의 이런 이 공세적인 활동에 대해서요, 넘어가기가 딱 좋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제가 이런 수십 년간 이 정보 활동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점인데요. 그런 점을 중국 이 스파이 기관들은 지금 딱 뭐라 그럴까요? 취약점으로 보고 우리 한국 내에서의 정보 활동이 상당히 세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작점은요, 중국의 이러한 스파이 활동이 미국과 영국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오직해야 이 영국의 이 방첩기관하고 미국의 일종의 방첩기관이죠, FBI, 뭐 단순한 경찰이 아닙니다. 미국 FBI 경우에는 이 정보 활동이 굉장히 센 데가 바로 FBI예요. 그래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영국하고요, 미국의 그러니까 이 방첩기관장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최근에 지난 7월 6일 날 영국에서 있었다.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영국 이 방첩기관장, 그러니까 이 MI5가 영국에서는요, 이 방첩국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켄 맥컬럼 국장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 이 두 국장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의 스파이 활동을 이 어느 정도나 센지,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요, 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 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7배나 늘었다 밝히고 있고요. 최근 3년에 걸쳐서 이 중국 관련,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영국의 이 방첩 활동 역량은 2배로 늘어났고 향후 수년 동안 2배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크리스토프, 이것만 보더라도 중요해요. 영국 내
중국의 이러한 공작 활동, 스파이 활동이 얼마나 센지를 뭐 딱 한순간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요, 더 심하게 중국의 공작 활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FBI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12시간마다 중국에 대한 새로운 방학 잡사 사건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수사 착수가 매 12시간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건 탐지되지 않은 중국의 미국 내 이 스파이 활동은 더 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히는 것만 12시간마다니까요. 아마도 뭐 최소한도 한 6시간마다 중국의 공작 활동이 더 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내에서의 중국의 이 공작 활동,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서 미 FBI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판을 바꾸려는 것이다. 게임 체인징 하는 것이다. 거대하다. 그리고 숨 막힌다. 임멘스하고 breathtaking 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국의 미국 내 활동이 위협적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뭐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내에서 가장 공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하는 나라, 넘버1이 차이나, 넘버2가 러시아. 이거야 뭐, 이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이 정보, 이 커뮤니티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들인데, 지금 레이 FBI 국장 얘기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 영국과 미국 내에서 이 정도로 강하게 스파이 활동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은 더 강하면 강했지 짝을 리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송의달 에디터가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영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관련해서는요, 구체적인 이 대상 인물들까지 다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스파이 에이전트의 이름도 나오고 있어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크리스틴 리라고 하는 여성 변호사가 이제 말하자면 중국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중국 공산당의 중앙통일전선 공작부에 연계해서 비밀 활동을 하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영국 이 방첩기관 MI5는요, 안보 관련 개입 경보까지 Security Service Interference Alert, 이 경보까지 발할 정도로 엄청나게 세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어요. 약 50만 파운드, 그러니까 7억 8,600만 원을 이 영국의 베리 가디노 노동당 하원 의원한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정계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이 펜스 부통령이 2018년도 10월에 허드슨 연구소 행사에서 이러한 중국의 이 공작 활동을 폭로했는데요. 중국이 표적으로 삼은 미국 카운티의 80%가 2016년도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은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미국 정치판을 흔들려고 지금 중국의 공작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 목표는 연방정부 주정부 간의 갈등을 활용해서 미국의 주와 지방정부 당국자들을 겨냥한 활동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미국의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가 2020년 12월 8일자 보도를 보면요, 미국 내에서 크리스티핀 팡이라고 하는 20대 후반에 그리고 30대 초반의 중국 정보기관 소속 여성이 2011년부터 5년 동안에 걸쳐서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에릭 스왈웰이라고 하는 연방 하원의원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서 공작을 벌인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공통점은 영국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공통점은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앞에 영국에서는 50만 파운드, 거의 뭐 8억 원 정도의 헌금까지 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 스왈렐 연방 하원의 경우에는요, 하원 정보위에서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19년도 5월에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까지도 했어요. 이러한 유력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해서 크리스틴 팡이라는 사람이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 22명과 친분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성 의원, 앞에서도 여성, 그러니까 크리스틴 팡이라고 하는 여성, 그리고 영국에서도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돈을 가지고 지금 매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우리가 흔히 간첩 세계, 스파이 세계에서 여성 하면요, 돈도 돈이지만, 뭐 북한도 여성 간첩을 우리 한국에 난파해가지고 지금 잡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동안 우리 국내에서 이 총편 활동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잠적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성을 스파이로 쓰는 선진국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많고요. 돈 플러스 이 섹스를 무기로 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뭐 영화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 정보 활동에서도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서 이런 여성 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리고 이 팡의 경우에는요. 이 팡의 경우에는 대학생으로 가장해서 연방 의원들, 시장, 시의원 등에 접근해서 선거 자금을 돕거나 성관계를 맺으면서 정보를 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올 봄에 실시된 뉴욕 의회 선거에서도 선거에도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레이 국장이 밝혔어요. 레이 국장이 밝혔으니까 이건 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뉴욕 의회 선거에서요. 89년 6월에 천안문 시위 참여자로서 중국을 비판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또 정보를 못 찾을 경우에는요, 성노동자를 이용해서 사회적 논란도 야기하려고 했고, 또 교통사고를 말하자면 내가지고 또 정보 활동을 하는 이런 대담성도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이 스파이 활동, 호주에서 어마어마하게 세게 활동을 한 바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이 턴볼 총리의 자유당 정부에서 중국인 부자가 200만 달러를 노동당 사원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뿌린 게 적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돈이에요. 뭐 정보활동의 기본은 당연히 돈이죠. 그래서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이 특활비를 이런 정보활동을 고도의 이 공작활동에 쓰라고 했는데 이거를 잘못 써가지고 그런 법률적 문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이런 공작활동, 정보활동이 셀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이 지금 호주를 완전히 동맹국가로 해가지고 이 호주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데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나라다 보니까 이 중국의 이 정보 스파이 활동을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이제 호주에서도 뭐 이 후원금을 준다든가 또 이 광고를 해준다든가 또 일자리를 가지고서 이 공작 활동을 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는 어떠냐? 거의 뭐 비슷하죠. 일본의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자민당 의원 2019년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아키모토 스카사라고 하는 자민당 의원이 중국 이 국유 기업으로부터요 370만 엔, 약 3,800만 원을 뇌물을 받아갖고 징역을 받았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얼마나 일본에서도 이 돈을 가지고 공격적인 정보 활동을 하는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에이전트가 5,000명이 넘는 중국의 스파이가 5,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총통선거에 국민당 후보로 나섰던 한거위 가오슝 시장 당선을 목표로 해서 중국이 말이죠 수억 원의 자금을 책정해가지고 대만 기업인을 통해서 이런 스파이 자금을 투입한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요, 이 반침투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서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매수된 정치인이나 군인들이 구속과 처벌이 잇따르고 있고요. 필리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2020년 9월에는요, 이 SNS를 이용해서 중국의 필리핀 정치 개입을 공개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필리핀에서도 중국의 공작 활동, 스파이 활동이 굉장히 세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155개의 페이스북 계정, 6개 인스타그램을 가동해서 두테르테 대통령과 그 딸인 사라 두테르테를 지원한 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중파인 사라 두테르테는 올 5월 필리핀 선거에서 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이 미국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 정보국에서는요, 외국 악 요양 센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Foreign Marine Influence 센터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4월입니다. 2021년도 10월에는 CIA에서는요, 중국 차이나 미션 센터를 신설해서 이 대중국 정보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한국의 경우에는요, 이 에디터, 송의 이 에디터가 분석하기를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식적인 외교부 조직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외교부하고 서울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이 공식 라인이 돼서 이 각종 발언 수위를 가지고 발언을 통해서 이 수위와 그리고 타이밍을 조율해 가지고 아주 확고한 우리 한국 압박 전선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이 중국 외교부 조직을 이용한 스파이 활동은요, 이 정보 이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스파이 활동은요, 백색 스파이 활동이라고 그래요. 화이트 스파이 활동인데, 예컨대요, 2021년도 7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시 예비 후보가 이 사드 배치 철회 강력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를 중국이 철회하려고 한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하라. 이렇게 주장한 바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 중국 대사가 바로 이 외교 관리를 깨고 중앙 일간지 기구를 통해서 즉각 반박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러한 싱하이밍 이런 발언을 두둔하고 나선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화이트 백색 공작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일부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싱하이밍 대사가 2020년 1월 말인데 불만을 표출하니까 그해 2월에 말이죠. 2월에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이 반중 정서를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막말을 해가지고 또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 패거리 만들기 행태에 휘말려서 이용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미국의 이러한 반중 노선에 협조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공작, 정보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압박이다. 그리고 인석 대표가 말이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작년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억압하는 중국의 잔인함에 맞설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언급을 하니까 중국 외교부가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이다, 어떤 나라나 조직도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 첩보활동, 공작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향력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 한국 내에서. 이 영향력 활동을 하는 중국 기관은 중국 공산당 안에 있는 통전공작부하고요, 선전부, 그리고 국가안전부, 이 세 군데가 핵심 조직이다. 영향력 공작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 공개적인 외교 활동은 극히 빙산의 일각이고 대부분이 이 영향력 공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향력 공작을 이제 정보 첩보학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흑색 공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반도의 경우에는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제1 도련선 있잖아요. 오키나와에서 타이완을 거쳐서 필리핀을 거쳐서 보르네오 섬까지 이르는 이 해상 방어선이 제1 도련선인데, 제1 도련선 안에 들어가 있는 바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영향력 공작을 세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지용 계명대 교수의 지난 3월자 월간조선 이 기고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대외적으로 공산당의 실체를 철저히 감추고 순수 민간 조직, 기업, 교육기관, 지방정부의 위장된 외곽 조직을 앞세워서 공작을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공작의 형태는 주로 친선, 우호교류, 투자교류, 연구교류 지원 중인데, 상대국과 개인들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요, 중국과 관련된 거의 모든 대화 환경에는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종합하고 있는 초안전이라고 공작이다. 그래서 초안전의 목적은 뭐냐? 상대국에 대한 정치 경쟁력, 영향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해서 자멸의 길로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이 초안전 공작 대상은 광범위한데, 예컨대 대학 교수, 연구원, 언론인, 공무원, 기업인은 물론이고 은퇴한 고위 정치인, 고위 관료와 드라마, 영화, 게임, 문화산업 종사자, 그리고 중국 관련 협회, 심지어 범죄 조직까지 망라한다. 아주 뭐 어마어마한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국이 첩보 활동을 안 해도 중요 정보와 사정을 중국에 퍼다주는 한국 일부 인사들의 비굴하고 반역적인 행태도 문제다. 이렇게 중국 전문가의 우려를 이 송이달 에디터가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한국에서 이 스파이 활동, 하나는 우마오당, 그러니까 사이버 공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공세가 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2015년도에 미국으로 도피해가지고 중국의 이 첩보활동 실상을 고발해온 기업인이 있는데, 바로 거원구이라는 기업인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이 사이버 공작, 뭐냐? 이런 중국이 온라인 공작이 블루고요, 뇌물 공작이 골드, 미인계 공작이 옐로우, 그래서 BGY 전략을 쓴다. 예. 그래서 온라인 공작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SNS에서 댓글 부대를 동원한 여론 공작, 사이버 공격으로 개인의 정보를 탈취하고 해킹하는 거, 그리고 가짜 뉴스로 여론을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세뇌시켜가지고 중국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이게 이제 우마오당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댓글 부대인데, 이 우마오당이라고 하는 댓글 부대는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휘를 받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2020년도 10월에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벤플리트 상을 수상하니까, 그걸 수상해서 소감을 내니까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비난 댓글을 퍼붓는데, 그때가 바로 이 우마오당이 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현재 우리 국내 말이죠, 이 조선족하고 주한 중국인 유학생, 이게 전부 합치면 한 80만 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선족이라고 밝힌 한 인물이 뭐라고 했느냐,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냐면요, 2020년 2월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을 포섭해서 한국의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그래서 차이나 게이트를 폭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요,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 여론을 중국이 조작, 확산한다는 의심이 퍼지기도 했고, 이러한 거대 인력을 동원한 중국의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면 한국인들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이 오도될 수 있는 이런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중국이 말하자면 이렇게 한국의 정보 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뭐 단순한 거죠. 내 편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 중국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비호감도를 보면 80%를 기록하고 있어서 역사상 가장 높고, 2015년도에는 37%였는데요. 무려 이 비호감 비율이 7년 만에 더블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청년층의 중국 비호감도가 장년층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 미국의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뭐 이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호감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국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겠죠. 뭐 우선 뭐 전략적 협력 관계, 동맹 관계 바로 아래 단계에 이를 정도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그런 우호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그건 이제 외교적인 관계고요. 내면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집요한 이 공략 대상으로 한국이 들어가 있고, 우리 서울에서의 이러한 공작 활동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은 아주 넘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중국의 이러한 집요한 공작, 이 경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송이달 에디터의 얘기는 클라이브 헤들리턴 교수가 쓴 중국의 조용한 침공, 이 말을 여기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 교수가 썼냐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노리는 주요 국가는 호주와 일본, 한국인데, 중국은 한국의 학교와 정계, 언론계, 문화계 전반에 베이징 오론자와 유오론자들을 확보했다. 중국의 목표는 한국 기관들의 독립성을 훼손해서 베이징에 저항할 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앞으로도 중국의 대한 정보 활동은 세질 수밖에 없고 한국인의 반중 정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좀 정리를 짧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해가지고요, 더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실상을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실감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자, 조금 길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삼성의 텍사스 11곳, 이거 하나 뉴스를 더 덧붙이면요, 텍사스에 252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그러니까 170억 달러를 투자한다. 향후 물론 계획상으로는요 20년간 계획을 세워서 투자한다라는 그런 계획서를, 중장기 프로젝트를요 최근에 텍사스 주에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바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어요. 텍사스 주 감사 관실에서 올려있는 웹사이트에서 이 정보를, 이 뉴스를 찾아가지고 올렸는데요. 이러한 삼성의 미국에 대한 집중적인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 이 국내 우리 업계, 특히 노동계에서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물론 정부 당국이 참고해야 될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규제 개혁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우리 한국 정부는 약하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세제 혜택이 텍사스주에서 어마어마하게 주기 때문에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삼성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유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삼성이 미국의 세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텍사스 주 당국에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텍사스주에는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 2군데가 딱 있는데요, 9군데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틴에 2곳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테일러에 9곳을 더 지어가지고 총 11곳을 더 신설하겠다, 이러한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 측은요, 올해 말 종료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추가 지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예비 절차이고 실제 투자 여부는 미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장기 프로젝트를 텍사스주에 냈는데 이것이 단순한 그냥 프로젝트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생산, 주력 생산 기지는 이제 한국인데,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향후 20년간에 걸쳐서 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이거는요, 그만큼 우리 현대자동차도 그동안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한국 내 공장을 거의 안 만들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도 삼성은 주력 기지를 한국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주력 기지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요, 이 국내 지을 이유는 점점 적어진다, 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주민 반발 때문에 삼성 공장 송전선이 4년 동안 연결되지 못한 사례도 있고, SK 하이닉스는 부지 문제로 2년간 착공이 지연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해서 발벗고 나섰는데요,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지 용수 전력과 같은 인프라, 그리고 세제 규제 환경, 인력 공급, 이런 총체적 역량이 동원돼야만이 한국이 이런 삼성을 비롯한 이런 주력 산업들, 한국 내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점에서 한국이 말이죠, 이 경쟁국들한테 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내 삼성 반도체 공장 11곳 이 건설 계획이 언젠가는 이대로 가면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이 삼성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런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